열린 시작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준영 운영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이 요동치네요. 지금 코스닥은 낙폭 거의 1% 키웠다가 지금 약보선까지 올라서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자, 오늘 작전명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5분 전에 내려왔는데 그당 코스피가 7포인트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 1% 정도 하락했었는데 거의 뭐 포합 수준까지 올라와 있네요. 시장이 변동성 공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작전명은 풀 앤드 푸시입니다. 네, 밀고 당기고. 네,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정하신 거죠? 일단은 밀린다기보다는 일단 먼저 사야 되겠죠. 이제 주가가 빠졌으니까 풀. 그리고 현재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팔아야 되는 쪽인데 일단 현재 시장 자체가 지금 방향성이 일단 없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중국 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그동안 우리 했던 이제 그리스에 대한 악재도 이제 해소가 좀 됐고 간밤에 있었던 FMC에 대한 일정 회의 자체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으로 좀 마감이 좀 됐습니다. 최근 이제 원달러 상승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 달러 인덱스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환율도 지금 3일 전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다만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전일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좀 나왔다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은 그렇다고 시장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파는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빠지면 사야 될 것 같고 또 올라가면 어느 정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이라든가 외국인 수급이 확인이 좀 될 때까지는 파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풀 앤드 푸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크니컬한 그런 매매 기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미션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변동성 확대. 조금 전에 주가가 빠질 때는 당연히 사야 되는 겁니다. 변동성 확대는 매수 기회인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수급 자체가 그래도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들이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차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은 변동성 장세에 믿을 것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실적 호전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변동성 확대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코스피 시장은 일단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2030포인트가 쉽게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2030포인트 정도가 국내 PBR 지표상으로 12개월 선행 지표상으로 일배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4월 중순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의 제한적 이동성 장세 랠리를 이끌었던 지수가 2030입니다. 2030에서 2180 정도까지 갔던 시점이죠. 그 부분이 2030포인트 정도가 거의 뭐 지지가 될 수 있는 선화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게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장이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 시장은 기술적 지표상으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20일 이격도인데요. 전일 종가상으로 급락이 좀 나오면서 22격도 기준에서 96.5까지 내려갔습니다. 즉 20일 이격도라는 자체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가 20일 동안 얼마만큼 주가가 낙폭이 크느냐.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격이라는 자체가 또 붙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 바로 또 리바운드가 나온다는 거죠. 과거의 경험적 지표상 코스닥 시장이 96 아래에서는 거의 반등이 90% 이상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96 아래로 내려간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일 주가 하락은 거의 96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1년 수준으로 보면 거의 저점권까지 기술적 지표상으로 내려왔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주가가 급락한 시점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의 기회가 장 초반에 있었네요. 또 있었는데 지금 또 낙폭 많이 줄여놓은 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 매수 집중 종목에 관심을 갖자.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기관 매수가 그래도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도 어제 약간 소폭 매수로 좀 전환이 됐지만 그래도 수급의 중심은 아직까지는 투신권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중소형 종목들인데 5월달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로 보니까 대표적으로 하츠라는 주식을 237만 주를 샀는데 이 종목이 발행 주식수가 1,500만 주입니다. 즉 1,500만 주 중에서 단기간에 60일 동안 전체 발행 주식의 18% 정도 샀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선창산업 같은 경우도 185만 주를 샀는데 회사가 발행 주식수가 1,250만 주입니다. 즉 15% 가까이를 샀다는 정도인데 이들 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사는 종목들은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적으로 주가 요즘처럼 변동성이 나올 때 지속적으로
주가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던 관점에서 이들 종목들은 나름대로 향후에 대한 향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 속에서 최근에 투신권 중심으로 기관 투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 쪽에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자료네요. 이 종목들 잘 서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이 믿을 것은 실적이다. 실적 호전주들 좀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주가 하락 자체가 대표적으로 국내 산업이라든가 산업을 이끌고 있는 조선업종이 어닝 쇼크가 나왔고, 그다음에 IT 업종 자체는 실적이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았지만 하반기라든가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오늘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 시장 자체는 믿을 것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이 거의 중반 단계에 접어들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한 기업들이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내 기업들 실적이 대폭적으로 조선업종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게 나온 부분 자체가 오늘 주가의 변동성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라든가 그다음에 효성이라든가 녹십자라든가 LG생명과학, 대한유와 풍산, 동아ICT 정도가 이번 주에 그나마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이들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들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의 악재 국면 속에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충분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들 관련 종목들은 충분히 실적에서 그래도 믿을 것은 변동사실 실적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관련 종목들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션들 점검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당연히 레이더망 관련 종목들도 실적 관련 종목 쪽에서 뽑아봤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실적 관련 종목 중에 그래도 가장 괜찮은 게 화학업종입니다. 물론 화학업종이 2분기 실적 이후에 3분기 이후에는 약간 둔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화학업종을 대신할 만한 그런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업종이라든가 정말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화학업종 중에서 대한유화라든가 효성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 실적이거든요. 세종 최고 실적이라는 자체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돼요. 이들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 조정 국면에서 제대로 실적에 따른 평가를 못 받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풀랜드 푸시 쪽에 가장 근접한 종목이 증권 중에서 대우증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우증권 같은 경우 공개 방송에서 14,000원대 초반에 사서 16,000원 정도 매도를 반복적으로 전개가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데 다시 14,000원 초반인 것 같습니다. 즉 풀랜드 푸시와 관련해서 대우증권 실적 호전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급의 여건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14,000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거의 수익을 내주는 종목입니다. 이 가격에 사셔가지고 짧게는 15,600원, 16,000원 정도까지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일 실적에 이틀 전 실적이 발표된 풍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종목입니다. 전반적으로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는 관점에서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한유화, 효성, 대우증권, 풍산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영 운용력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매매하기 참 힘든 장입니다. 변동성이 워낙 또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시에 방송이 되는 증시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포트폴리오 진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접수하시면 12시에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